네, 이산수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6장 집합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네, 조금 쉬었어요. 아우, 오늘 동영상 많이 찍어야 돼서 네, 세팅도 조금 더 편하게 바꿔봤는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 좀 더 잘 되기를 바라고요. 6장 강의 자료가 좀 길어서 사실 나눠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우선 파트 1이라고 적어놨고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한번 보도록 하죠. 6.1 뭐 셋에 대해서는 집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워서 뭐 다들 익숙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앞부분을 많이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보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칸토라는 수학자께서 만드신 집합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뭐 보통은 그냥 뭐 1, 2, 3, 4 이렇게 나열식으로 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선을 그으면 보통 영어로 쓸 때는 이 뒷부분을 이제 given이라고 그래요. given은 뭐뭐가 주어졌다 혹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px라는 predicate 서술어의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을 모은 거다. S는 더 넓은 집합이고요. 그러니까 뭐 이 경우는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양의 정수에 속한 것들 중에서 다음을 만족하는 거다. 어떤 거냐면 x가 4보다 같거나 작다. 그러면 위에 쓴 거랑 아래에 쓴 거랑 같죠. 그러니까 위에 쓴 걸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뭐 다들 알고 있을 거니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분 집합에 관한 얘기죠. 뭐 이것도 다 아는 얘기니까 대부분 다 집합에 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공부를 하면 수학책이 명제 집합까지는 좀 까맣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약간은 기억이 날 테니까. 부분 집합은 뭐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A가 이렇게 있고 B가 더 크다. 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그래서 기호를 이렇게 해요. 이게 책에 따라서 아래쪽이 있는 경우가 있고 뭐 사실은 이 부분은 이거 가르치시는 분들이나 이거 쓰는 분들도 엄격하게 안 쓰는 경우가 좀 있는데 부등호의 요 아래쪽이랑 같은 거예요. 같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같을 수도 있다. 지금 다시 말해서 A가 B의 부분집합이거나 A가 B랑 같다는데 사실은 이 부분집합이라는 거에 요 의미가 포함되느냐 이 얘기가 조금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우리가 배우는 내용에서는 요거랑 요거를 좀 다르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많은 뭐 제가 뭐 일단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건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이거 두 번 쓸 필요는 없는데 A에 속하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걔들은 B에도 속한다 이겁니다. A에서 어떤 걸 가져와도 B에 다 속할 때 A의 모든 원소들이 B에도 속하니까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거죠. 속하지 않는다는 건 A가 B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는 뭐 예를 들면 뭐 완전히 안 겹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어떤 원소를 가져왔더니 A에는 속하는데 B에는 안 속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 경우는 P 된 Q잖아요. 그럼 이거에 부정을 하면 아니다라는 거는 not P 된 Q니까 다 알겠지만 P 된 Q가 not P or Q와 같으니까 not을 안으로 넣으면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P and not Q가 되죠. 따라서 A에는 속하고 P, B에는 not이니까 안 속한다. 이런 꼴로 만들어주면 원래의 명제를 부정하는 게 되니까 B에 안 속한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A에 속하는데 B에 안 속하는 어떤 원소가 있다. 그러면 A는 B에 속하지 않는다. 부분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proper subset이라 그래서 이렇게 밑에 줄이 없는 거로 쓰거나 뭐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기호 자체로는 그냥 뭐 이렇게 이걸 쓰거나 같은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proper subset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는 진부분집합이라고 배웠어요. 혹은 예전 책 같은 경우 순부분집합 뭐 이렇게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같은 경우가 제외되는 거예요. 예, 같은 경우가 제외돼서 A는 B에 속하지만 서로 같지는 않은 그런 경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런 경우는 빠지고 무조건 A는 B에 속하지만 B의 어떤 놈은 A의 원소가 아닌 그런 놈이 하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proper subset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ubset을 한번 알아보면 집합이 재밌는 게 안에다가 아무거나 집어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B처럼 생긴 요런 애도 집합의 일부분이 돼요. 그러니까 집합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원소가 1이고 얘는 1이라는 원소를 가진 집합이 B의 원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B에다가 B를 심지어 뭐 이런 걸 어떤 집합을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어요. 공집합이라는 걸 원소로 넣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럼 B는 원소가 1개, 2개, 3개인 집합입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A가 B의 부분 집합이냐? 그럼 A의 원소가 달랑 하나, 1밖에 없는데 1은 B에 속하거든요. 따라서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true가 되죠. 그럼 B는 A의 부분 집합이 되느냐? 안 되죠. 왜냐면 B의 두 번째 원소는 집합인데 1이라는 원소를 포함한 집합인데 B의 두 번째 원소 요거죠. 이거는 A라는 집합과 똑같아요. 하지만 A라는 집합은 A의 부분 집합이다. 이거는 true지만 A라는 집합이 A의 원소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요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둘 다 집합일 때는 요런 기호만 쓸 수 있지 한 집합이 다른 집합의 원소가 되려면 자기 자신의 원소가 될 수는 없어요. A가 A의 원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모순이에요. 이렇게 되면 좀 어려운 개념이죠. 어쨌든 이 집합 1이라는 게 1이 포함된 집합이라는 게 A에 포함되지는 않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뭐 집합에 대한 내용을 좀 몇 가지를 더 보는 예제가 있는데요. 네, 요 플러스 되어 있는 거는 수업 시간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하죠.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 두 집합이 있는데 A와 B가 어느 쪽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알아보려는 거예요. 네, 알아보려는 겁니다. A는 6R 플러스 12꼴로 나타나는 애들이고 B는 3S꼴로 나타나는 정수들의 집합인데 다 정수들의 집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집합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정수 집합이 있고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게 교집합인지 아니면 이쪽이 포함하는지 뭐 아니면 B가 A를 포함하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형태가. 그걸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네. 수업 시간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아니면 나중에 따로 동영상으로 추가 풀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et equality. 셋이 서로 같다는 걸 한번 증명을 해보는 문제입니다. 셋이 동등하다. 두 개의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거는 A가 B에 속하고 B가 A에 속한다는 겁니다. 네. 뭐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예전 그 노래 중에 그 보이즈 투 맨이라는 End of the Road라는 되게 명곡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면 좋은데 최근에는 거기 션이었나요? 션다였나요? 하여튼 그분이 그 보이즈 투 맨의 멤버인데 키 크고 목소리 정말 좋은 분들 R&B 그룹인데 BTS 노래를 불러서 이제 한글로 따라 불러서 되게 화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네, 정말 목소리 오랜만에 들어도 목소리가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여기 보면 I belong to you, you belong to me 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I belong to you, you belong to me. belong이 뭐뭐에 속하다는 거죠. 나는 너에게 속하고 너는 나에게 속한다. 이제 우리가 집합으로 따지면 나랑 너랑 같다. 뭐 이렇게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B가 A의 부분 집합이면 서로가
똑같은 거죠, 당연히. 네, 그런 식으로 집합의 이퀄리티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A와 B가 둘 다 정수 집합의 어떤 부분 집합인데 A는 M이 2A꼴로 나타나는 놈들, 네,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짝수의 집합이겠죠. B는 2B-2 역시 B도 정수인 그런 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같겠죠, 사실. 이거 서로 같을 수밖에 없는데 정말 같게 되는지를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A가 우선 B의 부분집합이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어떻게 하죠? A에 속하는 모든 원소들이 B에도 속한다. 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A에 속하는 모든 원소들은 M 이꼴 2A 꼴이거든요. M 이꼴 2A 꼴이. 그럼 2A를 다시 쓰면 2의 A 플러스 1 빼기 2 꼴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꼴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만큼이 B가 되면 네, 이거는 라지 B 집합에 속하는 거의 형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true입니다. 반대로 그럼 B의 모든 원소가 A 집합에도 속하냐? 그럼 B의 모든 원소들 스몰 n 같은 경우는 2B-2 꼴로 나타나요. B가 정수일 때. 그럼 뭐 이건 쉽게 2로 묶으면 B-1이고 B-1도 정수니까 이걸 스몰 a처럼 취급을 하면 2 곱하기 스몰 a니까 네, a의 어떤 원소의 형태가 되니까 이 모든 원소들은 다 a의 원소가 된다. 따라서 이쪽도 true다. 그럼 a는 b의 부분집합이고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따라서 a는 b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예, 뭐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뭐 나타내는 거야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되죠. 부분집합은 A가 B를 포함한다. B가 A를 포함한다. 뭐 이런 거죠. 네, 이건 뭐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 아는 걸 그대로. 그다음 이제 집합으로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집합으로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집합으로 계산을 하는 과정을 새로 우리가 통으로 다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여러분들이 뭐 자꾸 이거 까먹네요. 물론 여러분들이 뭐 교집합, 합집합, 뭐 여집합, 뭐 전체 집합, 뭐 이런 것들을 다 배워서 알고 있겠지만 그걸 뭐랑 연관시켜야 되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로직, 알지브라, and, or, 뭐 not 이런 것들과 연관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거의 같은 거예요. 예, 같은 건데 의미만 좀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true는 유니온, 전체 집합이에요. 전체 집합. 전체 집합. 그다음 false는 공집합과 똑같은 거고요. 네. 왜냐하면 어떤 명제 프레디킷이 이게 참이 되는, 이게 true가 되는 x들의 모임, 이걸 어떤 집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 p가 참이다 라는 거랑 뭐가 똑같아요? x가 뭐 그 집합을 우리가 예를 들어 a라고 하면 a에 속한다 라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 안에서는 p가 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 밖에서는 a가 거짓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집합과 요 로직 엘지브라를 서로 연관시킬 수가 있는데 그걸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안 헷갈리게 한꺼번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럼 A와 B의 교집합은 A의 원소이기도 하면서 B의 원소이기도 하다는 얘기는 A라는 조건을 만족하면서 B라는 조건도 만족하는 놈이니까 A and B가 되겠죠. 뭐 형태도 비슷하죠. A 합집합 B는 A를 만족하거나 B를 만족하거나 하는 원소들이 있는 거예요. 뭐 둘 다 만족해도 되지만 그걸 A or B로 나타낼 수 있을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A의 여집합은 A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이 여기 모여 있으면 전체 집합 중에서 걔를 만족하는 애가 아닌 것들을 다 모아놓은 거니까 네, not A가 되죠. not A. 네. 이걸 다르게,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잘 아는 차집합을 한번 써볼게요. 차집합이란 건 B-A라는 거는 어떻게 생겼어요? A랑 B랑 있으면 이렇게 있을 때 B 중에 A가 아닌 것들만 모으는 거니까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다르게 쓰면 B 빼기 B 교집합 A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사실은 여기만 빼는 거니까. 정확한 의미를 쓰자면 B에는 속하는데 A는 아닌 것들을 and로 묶은 거죠.
그래서 AND가 교집합이니까 B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이걸 보통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집합을 정의할 때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죠. X인데 X는 다음을 만족하는, 뭘 만족하는? B라는 명제를 만족하는데 A라는 명제는 not을 만족하는 그런 것들이 모임이 바로 B 빼기 A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걸 가지고 인터벌 수직선의 범위를 가지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수직선이 아니라 수평선이네요. 네. 이 구간을 가지고 보면 여기 뻥 뚫려 있는 거는 부등호에 바닥이 없는 거고 속이 꽉 차 있는 건 등호가 있는 거죠. 바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뻥 뚫려 있는 건 이렇게 방갈로로 쓰고요. 이걸 오픈 인터벌이라고 해요. 이렇게 생긴 거를. 그 다음에 이렇게 닫혀 있는 거, 이퀄이 있는 걸 클로즈드 인터벌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양쪽 다 열려 있으면 A부터 B까지인데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양쪽 다 이퀄이 없는 거고, 양쪽 다 이퀄이 있는 경우는 양쪽 다 대괄호를 쓰면 되고요. 한쪽은 열려 있고 한쪽은 닫혀 있으면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열려 있는 쪽은 그냥 일반 가로를 쓰고 닫혀 있는 쪽은 대괄호를 쓰면 됩니다. 그럼 한쪽만 있는 경우는 B 이하 이렇게 B는 닫혀 있고 이쪽은 아무것도 없으면 마이너스 무한대보다 크다라고 쓰면 됩니다. B보다 작고 마이너스 무한대보다 크니까 그냥 요 조건만 있는 그런 셈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만 쓰면 좀 어색하니까 이쪽에 뭔가를 써야 되는데 마이너스 무한대를 쓴 거예요. 그리고 무한대에 대해서는 이렇게 닫혀있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꽉 찬 점이 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무한대에는 그 꽉 찬 점을 찍을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A에서 A보다 크고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그럼 한쪽 범위만 역시 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은 무한대로 때우면 되고 이쪽은 뚫려 있는 거니까 괄호를 쓰면 되겠습니다. 이 표현형을 보고 이거나 이걸 떠올릴 수 있으면 돼요. 요게 제일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이라서 이렇게 하는 표현 방법을 이해하는 게 요 강의 자료의 목적입니다. 다음을 보면 예를 한번 보죠. 실제로 A가 마이너스 1에서 0, B가 0에서 1인데 각각 왼쪽이 0 근처가 닫혀 있죠. 따라서 A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마이너스 1에서는 열려 있고 0에서는 닫혀 있죠. 그 다음 B 같은 경우는 0에서 1인데 0에서 역시 닫혀 있고 1에서는 열려 있는 이런 꼴입니다. 그래서 A와 B의 합집합은 이거 두 개를 합치면 되니까 B를 여기다가 그리면 이렇게 되고 어차피 여기에 꽉 차니까 여기가 다 채워진 그런 꼴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다 포함되고 양쪽 끝은 오픈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건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죠? X가 마이너스 1에서 1 이렇게 되겠습니다. A와 B의 교집합은 공통적인 부분은 0밖에 없어요. 딱 겹치는 부분이. 그래서 X 이퀄 0 하나가 되고요. 정확히 나타내면 얘는 이렇게 나타내면 X는 실수인데 이 수직선은 실선은 다 실수를 써야 돼요. 이렇게 답을 쓸 수 있는 거고 A와 교집합 B는 뭐 그냥 0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B에서 A를 빼면 겹치는 부분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 날라가면 0 부분만 날라가면 여기가 이렇게 오픈으로 바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썼으니까 이것도 다시 쓰면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퀄 부분이 사라진 거죠. 그 다음 A의 여집합은 지금 A가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면 마이너스 1에서 0이니까 여집합이 되면 이쪽 영역이 있고 이쪽 영역이 있어요. 왼쪽 영역은 마이너스 1에서 채워지고 이쪽은 무한히 갈 거고 오른쪽은 0은 빌 거고 이렇게 무한히 갈 거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 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 여기 오타네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무한대까지 혹은 0에서 무한대까지. 이것도 역시 집합으로 쓰면 뭐 x가 r 실수라는 거 써주면 더 정확하고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5r 아니면 625 쓰시고요. x가 0보다 크다. 네, 마이너스 1 쪽에는 등호가 있어야겠네요. 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empty set, 뭐 이것도 따로 설명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공집합이죠. 아무것도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집합. 네.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그 명제가 있는데 어떤 명제가 x가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정수다 라고 했을 때 이걸 만족하는 x의 집합을 생각하면 얘는 항상 false잖아요. 예, 얘는 항상 false예요. 그랬을 때 만족하는 집합을 생각해보면 이건 공집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항상 false가 되는 건 예, 공집합이다. 공집합과 똑같다. 앞에서 예,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런 케이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empty set은 이렇게 동그라미에다가 대각선 그은 거 이런 기호로 나타내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공집합은 unique, 유일하다. 서로 다른 두 개의 공집합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뭐 이거 증명을 뭐 하면 뭐 좀 더 재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꼭 그걸 알아둬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단계에서 우선 그런 개념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 파티션을 보겠습니다. 파티션, 뭐 분할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뭐 파티션이라 그러면 회사 사무실이 이렇게 있으면 책상들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파티션을 치죠. 높다랗게 이렇게 가릴 수 있는 그 앞에 이렇게 책상을 두고 의자 두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컴퓨터 있고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공간이죠. 요즘 점점 파티션을 없애는 추세예요. 사람들끼리 대화를 이제 하게 하려고 서로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대화를 좀 해라 자유롭게.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파티션이 있는 회사에도 있어봤고 없는 회사에도 있어봤는데 뭐 장단점이 있죠. 있는 회사는 아무래도 내 개인 공간이 좀 확보가 되니까 좀 뭐랄까 다른 사람들이 덜 신경 쓰인다 그래야 되나? 뭐 특히나 부장님이나 과장님이 절 보시면 좀 두렵잖아요. 대신 있으면 확실히 좀 답답한 것도 있어요. 있으면 답답한 것도 있고 아무래도 좀 집중력이 떨어지게 돼요. 사람이 감시하는 눈이 없다 보니까 좀 나태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경우도 있죠. 아무튼 좀 쓸데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디스조인트 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디스조인트는 뭐 여러 가지로 말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한국말로 따지면 뭐 서로 소죠. 집합에서 서로 소는 교집합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교집합이 서로 없는 경우를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해요.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교집합이 서로 없어서 뭐 아예 완전히 뭐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어차피 떨어져 있을 거면 이걸 쭉 붙여가지고 뭐 이렇게 붙여도 되잖아요. 어쨌든 서로 겹쳐진 부분만 없으면 되니까. 그래서 mutually disjoint라는 거는 AI와 AJ가 여러 개가 있을 때 뭐 A가 뭐 A1, A2 그래서 A 뭐 10번까지 있을 때 얘네들이 서로 다른 번호일 때는 다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뭐 자기 자신과는 당연히 교집합이 있을 테니까 그죠? 자기 자신은 당연히 자기 자신이 교집합의 결과가 될 테니까 그게 아닌 경우에는 다 서로 소인 경우를 mutually disjoint라고 합니다. 그럼 파티션은 뭐냐면 이 그림을 잘 보면 파티션이 바로 눈에 들어올 텐데 A1, A2, A3, A4가 다 서로 교집합이 없어요. 다 서로 교집합이 없습니다. 다 교집합이 서로 빵인 그런 놈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여기 앞부분에 있죠. mutually disjoint죠. mutually disjoint. 그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mutually disjoint한데 뒤쪽의 조건이 뭐냐면 얘네들을 다 합치면 전체 집합이 됩니다. 전체 집합이 돼요. 뭐 이게 A라고 써도 되고 U라고 써도 되는데 그랬을 때 요 A1부터 A4까지를 A의 파티션이 된다라고 부릅니다. 얘들 4개를 다 모으면 A가 된다는 거죠. 요걸 다 모으면 합체하면 전체가 된다는 거죠. 딱 맞아 떨어지는 조각 같은 거죠. 뭐 여러분들 뭐 그거 생각하면 돼요. 뭐 피스 퍼즐, 뭐 1000피스 퍼즐 이런 거 생각하면 됩니다. 서로 겹치는 건 없죠. 근데 다 모아야지만 딱 전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실제로 파티션을 많이 써요. 언제? 우리가 이미 앞에서 많이 썼어요. 언제 하면 증명할 때 썼습니다. 전체 이만큼의 어떤 집단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모든 정수에 대해서 혹은 모든 짝수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바로 증명하기 힘드니까 모든 정수를 어떻게 나눴냐면 뭐 짝수와 홀수에 나눠서 짝수에서 참이다, 홀수에서 참이다, 따라서 다 참이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 짝수와 홀수는 서로 겹치는 숫자가 하나도 없는 파티션입니다. 짝수와 홀수를 다 합치면 전체 정수가 되기도 하고요. 그거 말고도 우리가 다른 식으로도 파티션을 많이 나눠 봤었어요. 증명을 위해서. 여기 보면 3의 배수,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1, 나머지 2 이렇게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를 다 합치면 어떤 집단이 돼요? 정수의 집단이 되죠. 정수. 정수의 집합이 3K,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 이렇게 3개의 꼴로 나눠지죠. 얘들도 다 파티션이 되는 거죠. T0, T1, T2라는 집합으로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 3개를 다 모으면 정수의 집합이 되고 얘네들은 서로 다 디스조인트한 거죠. 다 mutually disjoint하고 합쳤을 때는 딱 정수가 됩니다. 따라서 정수 집합의 파티션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와, 다 써놓으니까 이 페이지 너무 지저분했네요. 네, 파워셋 보겠습니다. 파워셋. 네. 뭐 한국말로는 멱집합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한국 집합 용어를 많이 까먹어서 이 책만 보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려고 이제 영어 책만 기준으로 계속 제가 다시 기억을 되살려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파워셋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부분 집합들을 다 모은 거예요. 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부분 집합의 집합입니다. 모든 부분 집합이라는 거죠. 모든. 그래서 실제로 케이스를 한번 보면 A라는 집합이 X, Y라는 두 개의 원소가 있다면 파워셋은 제가 그냥 표현을 이래서 그런데 뭐 보통 이렇게 되게 멋들어진 이탈릭으로 쓰죠. 그래서 파워셋 A를 쓰면 공집합도 부분집합이에요. 모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그럼 모든 집합이니까 공집합도 되나요? 네, 되죠. 따라서 A의 모든 부분집합을 모아야 되니까 공집합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부분집합에 X만 있는 집합, Y만 있는 집합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 다음 자기 자신 원소 2개 다 있는 집합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래서 총 원소가 4개 있는 집합이 됩니다. 또 다른 개념은 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도 다 알던 개념일 거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게 하나 나오는데 카르테지안 프로덕트. 카르테지안은 형용사로 만든 거고 카르트가 만든 부분집합, 카르트가 만든이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데카르트죠, 데카르트. 네, 방구석 여포. 여러분들과 같은 히키코모리에 가까운 농담이고 여러분들은 히키코모리가 아니라서 좀 걱정이죠. 사실 너무 이제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좀 부족한데
아무튼 데카르트는 좀 방구석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던 수학자이자 철학자로 유명하고, 데카르트가 만든 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데카르트의 좌표계가 있어요. 좌표계. 좌표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게 ordered two tuple입니다. 튜플은 어떤 데이터 자료의 형태를 말해요. 예, 한 줄짜리 자료. 그래서 식별자가 있고 뒤에 어떤 값들이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여러분들 학번이 있고 뭐 여러분들이 지금 18학번이죠. 주로 2018, 뭐 1111 식별자가 있고 뒤에 뭐 수학 점수, 뭐 물리 점수, 확률과 통계 점수 뭐 이런 식으로 쭉 있는 이게 하나의 튜플입니다. 튜플. 자료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2 튜플, 뭐 3 튜플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순서가 있는 자료 2개짜리 튜플, 2 튜플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자료가 2개 있는 거예요. 근데 순서가 있어요. A, B는 BA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어떻게 이게 확정이 됐을까? 자동으로 확정이 됐는데 너무나 하고 싶었던 건데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예, 우리가 좌표계를 알고 있지만 3,1과 1,3은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해요. 이렇게 생긴 거를 카르테시안 프로덕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카르테시안 프로덕트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요게 이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ordered two tuple이에요. 네, ordered pair, 순서가 있는 순서 쌍이라고 보통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웠어요. 이 카르테시안 프로덕트를 만드는 방법이 두 개의 집합을 가지고 여기 곱하기 프로덕트가 곱이니까 이건 데카르트 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두 개의 집합에 대해서 이렇게 곱을 나타내면 모든 원소를 다 이렇게 하나씩 쌍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x, y와 a2의 집합에는 1, 2, 3이 있다 그러면 x에다가 1, 2, 3을 붙여보고 y에다가 1, 2, 3을 붙여보고 그래서 총 6개의 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면 조금 더 우리가 아는 꼴로 생각을 해보면 집합을 x는 1, 2 라지 y는 1, 2, 3이라고 하면 좌표계로 생각을 하면 1, 2 y는 1, 2, 3이라고 하면 역시 와콤이야 굵기 조정이 되네요. 그러면 모든 조합이니까 이 교점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총 6개가 생겨요. 네. 여기는 1,1이고 1,2고 1,3 여기는 2,1 2,2 2,3 이걸 다 집합으로 이렇게 모아놓은 게 X 카르테시안 프로덕트 Y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좌표계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네, subset property를 조금 더 보죠. 페이지가 지금 어디까지 있죠? 그럼 여기까지 잠깐 하고 여기 6.1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뒷부분을 또 하도록 하죠. 그동안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강의 자료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어느새 보니까 카톡도 좀 많이 와 있고 저도 목이 마르고요. 화장실도 가고 싶고 그래서 좀 참고 있었는데 동영상 하나가 계속 30분이 넘어가네요. 30분 이내로 끝내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말을 좀 많이 하는 성격이라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지금 보면 출장 갔다 사오니 너트도 있고 뭐 이런 거 먹으면서 하려고 그러는데 말을 이렇게 끊어서 갈 타이밍이 없다 보니까 이게 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귀가 왜 이렇게 저편이에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좀 쉬면서 기지개도 켜시고, 네, 스트레칭도 하시고
좀 더 상쾌해진 컨디션으로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만나요.